네, 방구석 인생의 되도 않는 책 이야기, 잡담에 가까운 이제 컨텐츠를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영어 원제로는 영어로는 원래 이게 프랑스 초판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이라고 하네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책 읽는 이제 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사실 참 소화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이 실수로 눌렀다는 전제하에 다 줄거리나 메인 스토리는 다 생략하고 딱 제가 느낀, 제가 소화했다고 해나? 이제 꽂힌 그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애드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정리된 글을 바탕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그냥 착각해가지고 100년간의 고독이랑 이 책을 헷갈려가지고 모르지 해가지고 딱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가벼움 책 소개를 봤는데 이 책이구나 해가지고 사실 이 프라의 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다뤘던 책이라는 정도의 기억밖에 안 났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저자가 이제 그 프라의 봄과 관련된 그 주변 국가들 그 공산주의에 대한 혹은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을 약간 비틀어서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그러니까 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야곱 스탈린의 그 자살한 이야기,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책 맞아, 이 황당한 책 맞아 느꼈었던 그런 감정으로 한번 느꼈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삽이나 그리고 똥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내자면 키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상 깊었던 구절도 간간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허세스러운 저의 이제 컨텐츠를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시작했던 구절이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해요. 저자가 말하는 이제 산다는 것에는 무게가 없다. 잔혹함, 아름다움,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이런 표현으로 통해서 once is never 그러니까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만약은 없고 이 연극 무대라고 치면 인생은 그냥 리허설이 없는 바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연극 무대라는 표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그 시지프 신화에서도 나오는 그 배우라는 부조리한 인간형에서 해당되는 배우들 그런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애드립을 하면 더 개소리 될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유사하게 반복되는 느낌도 들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딱 한 번 원샷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것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은 그래서 이제 선택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쩌면 이랬으면 어떨까 달라졌을 텐데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냥 나아가는 것 언제까지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는 것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내세니 뭐니 그런 세계 안에서 뭔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삶 자체는 한 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다음 구절을 또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사비나 똥 키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약간 정리를 약간 중구난방으로 하긴 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주인공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지역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지내다 이제 퍼스, 그러니까 퍼스에서 또 밴쿠버를 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서울, 호주, 캐나다 이런 식으로 사는 곳을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결국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갈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제주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과연 목가적인 삶을 택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떠나고자 하는 그 사비나 같은 마음으로 또 움직일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또 사비나랑 연결이 되고 사비나를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봤던, 동경했던 그런 감정들이 떠올립니다. 체코의 프라하, 그러니까 스위스의 제네바, 취리로 가서 또 파리,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삶의 공간을 옮겨 나갑니다. 단순히 이동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어떤 키치에 대한 저항, 그것을 이제 지역을 이동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죠. 그녀는 그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 키치를 알고는 있지만 사비나 자체도 키치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키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사비나를 얘기할 때 프란츠 혹은 토마시 혹은 다른 번역에선 토마스 뭐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오는 이제 오해나 불분명함 혹은 부족한 서사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비나의 그 가벼움이라는 것은 이제 배신에 대한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단순히 보면 사랑에 대한 배신도 있겠지만 자신이 속했던 그 공산주의 키치, 그 모든 걸 이제 공산주의라는 절대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저항하는 그런 곳에서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것이 나쁘다, 추함,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멋있다고 봐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추함에 대한 그것을 신학적 문제로 풀어가는 해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다는 점도 있고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참 어렵지만 이제 이 저자의 대단한, 참으로 원망스러운 이 설명을 조금 제 나름대로 소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세계관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데 한편으로는 똥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추함을 숨겨야 되는 것을 이제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걸로 인간의 그런 악함, 어떤 범죄 행위를 용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은 절대적이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똥만큼은 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낸 그 절대적인 세계에 대해서 똥은 부정해야만 하는, 없다고 말해야 되는 뭐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이브라는 그런 에덴 동산 안에서 똥덩어리가 있을 수는 없다. 그건 무조건적인 아름다움, 신이 만들어준 세계는 절대선이다. 뭐 그런 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똥이라는 이제 농담 같은 개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난해해서 그냥 그대로 구절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처신하는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한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키치는 사실 B급 뭐 약간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뭐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저자가 설정한 키치는 이제 사비나의 입에서 나오게끔 합니다. 지속적으로 키치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서 좀 명확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사비나의 입에서 당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키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육부 대장정 이후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키치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똥이 자꾸 똥 얘기하니까 웃긴데,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 없던 똥이란 없어. 우리에게 추함은 없어. 공산주의 세계에서 그런 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자본주의 진영이 만든 이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답냐. 아이들이 뛰놀고 참으로 아름답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키치라는 거죠. 이 완벽한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 그것이 그거 안에서 추함은 없다. 뭐 그런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겨냈습니다. 자본주의 만세! 이런 것들이 키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이걸 이제 이 키치에 대해서 살짝 구글링을 하고 싶었는데 최대한 책이라는 텍스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약간 베끼기죠. 이제 고전 안에서 최대한 배경 지식을 배제한 채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 저작을 투입하게 되면 그건 제 생각이 아니니까 최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키치를 상원 의원의 대사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 사비나에게 그런 뛰어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가 가진 키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자가 해설하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원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의 감수성. 가슴이 말할 때 이성이 반박의 목청을 높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짓이다.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이 독재를 행사한다. 결국 키치라는 것이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 선, 이건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아이들의 눈물, 어머니의 모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 안에 추함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자세를 키치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확실하지 않아서 약간 유보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키치가 나쁜 것이냐? 하지만 키치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유대감은 키치 위에 근거한다는 말을 해요. 참, 이래서 철학적인 소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래도 키치, 저래도 키치. 그럼 뭐 어쩌라는 건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키치의 무거움을 알게 됩니다. 일단 최대한 맥락을 잡기 위해서 다시 구절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치는 거짓말로 인식되는 순간 비키치의 맥락에 자리 잡는다. 권위를 상실한 키치는 모든 인간의 약점처럼 감동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초인이 아니며 키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키치를 경멸해도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사비나가 이제 뉴욕에서 한 노부부의 삶을 보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시선,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이 환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삶, 나아가는 삶을 택하죠. 그녀의 삶은 키치를 배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벼움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녀가 체코인의 삶을 버리고 미국인으로 살지언정 말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묘지로 박혔지 그건 모르죠. 저는 그런 결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주인공들은 다 뒤지거든요. 타비나만큼은 뭐 어쨌든 죽긴 죽겠죠. 삶이 끝나겠죠. 그녀가 웨버만 씨는 아니니까요. 사실 이 책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물론 사랑 이야기가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계속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 어려움, 그것이 저자가 제시한 Ein ist kein Mal이란 부분, 이 부분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책을 계속 읽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적 허세도 있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읽어봤다 라고 말하면 어떤 책이냐 그렇게 말하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무겁게 살아도 가벼움을 바라보게 되고 또 가벼움을 동경해도 결국 무겁게 돌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또 무거움과 가벼움이 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삶이죠. 어쨌든 결국 모두가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떠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 에스무사인 같은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에스컨의 악 앤드 사인이라는 말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후회도 의미가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 Ein ist kein Mal, once is never.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힘든 사비나 똥 키치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덧붙일 말은 없고요. 여러모로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또 이런 철학적인 책 계속 읽어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책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읽어나갈 수 있다면 약간의 제 삶에 한 1, 2 정도의 행복은 올라가지 않나 10점에서 그렇게 막 4, 5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 1 정도의 행복이면 나름 달콤 쌉싸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읽어본 소감, 잡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인생 책 이야기는 꾸역꾸역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